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파이브 한국사 정경선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졸업하셨거나 혹은 재학생이신 전국의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험생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요 한국사 이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만점을 위한 방법은 뭔가, 또 어떤 책으로 공부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제가 그래도 한국사를 전공 그리고 교단에서 한 15년 정도 있었던 경험 가지고, 여전히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학문이고 과거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합격선에서 또는 그 이상으로 충족을 시키는 득점을 해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요거 가지고 한번 한국사 분야를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을 위한 전략인데, 자, 여러분 한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과거에 공부하신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사 공부를 한 분도 있고, 또 등한히 한 분도 있고, 아예 선택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국사가 싫어가지고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학이 싫어서 문과, 인문계, 문과 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는 필수가 국어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하고요, 그리고 한국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가 되는데, 이 국어 같은 거나 영어 같은 경우, 특히 영어는 가장 오랫동안 공부한 과목이 아닌가 싶어요. 또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모두 문과를 전공했든지 이과를 전공했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다 하는 과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초, 중, 고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도 문과도 공부하고 자연계열, 이과라고 하는 자연계열도 공부합니다. 영어는 뭐 쉼없이 공부해왔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런데 한국사는 초등학교에 거의 뭐 전무하다, 중학교 때 배웠어도 내신으로만 살짝 훑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여기서 좀 달라진다. 고등학교 때는 자연계열은 아예 배우지도 않습니다. 과목으로 시험 수능 과목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문과 애들은 다 배우느냐? 문과 학생들도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만 필수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그렇다면 서울대 안 가고자 하는, 또는 싫어서 안 가거나 아니면 못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국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 사회문화라든가 한국지리, 이런 부분, 정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문제가 뭐냐?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장 생소한 것이 오히려 국어, 영어, 특히 영어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한국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에 튼튼히 잘 배워놨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나고 또 여기서도 안 배웠다.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 새롭게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나 양이 많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필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또 넘어야 되는 산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제가 한 7가지 방법을 좀 나열해놨는데, 가장 제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요겁니다. 1단계에서 특히 3단계로 공부하라. 요게 아주 중요한데, 3단계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든 공무원 수험서라든지 이런 걸 공부할 때 개념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학문은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고력에서 나오고, 공부나 학문의 시작은 철학이라고 하지만 어떤 공부 학문의 완성은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거기에 실천적인 내용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면 어떤 책을 보든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은 이게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자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자 자체의 개념 뜻을 파악해 가야, 그 용어의 의미를 파악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그래야 역사가 재밌고 또 이게 실력이 되고 축적이 되고 까먹지 않고 날아가지 않는 그런 지식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날 외워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시기 파악하라. 야, 이건 정말 중요하다. 시기 파악하라는 거.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할 때 역사는 암기가 아니고 아니 연도를 배워서 뭐 할 거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무원 합격하고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교양서로 읽을 때는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냥 느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린 수험생이란 말이죠. 그럴 때는 반드시 시기를 파악해야 답이 나온다. 이 시기를 파악하면 90%는 정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직무유기다. 선생으로서는. 아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반드시 시기를 파악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따가 예제를 들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의의를 파악하는 건데 어떤 역사적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배경은 뭔지 그 사실을 공부할 때 또 전개 과정은 뭔지 전개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지향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역사의 발전적인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발전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인지 이런 내용을 이제 파악해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3.1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한국전쟁 6.25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이게 1894년 동학농민운동 중 내용이라고 해도 좋고 농민전쟁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3단계로 공부하시되 반드시 시기 파악해라. 요거 하면은 90%는 정답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시대를 외우라는 거냐? 그거보다는 그 시기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게 몇 세기 사실인가?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돼요. 그것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몇 세기에 살아요? 21세기에 삽니다. 우리 미래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과거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만든 요인은 뭐냐? 바로 그 이전 단계다. 크게 보면 이제 전근대사고 좁게 보면 또 근대사고 근대가 바로 현대 이전 단계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질이라든가 특징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예컨대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개념 파악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사심관제도가 뭐냐 이런 얘기할 때 사심관제도가 나왔다.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사심관제도에 대한 설명만 보고 이거 그냥 막 외우려고 그래. 그 말 뜻을 모르고 사심관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한자라서 좀 어려울지 몰라도 심사관이라는 거예요. 심사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경순왕 56대 경순왕 김부를 태조 왕건이 죽이지 않고 나라 갖다 바쳤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야 고마워 땡유 해가지고 그대를 사심관이라고 관직을 줄 테니까 그 심사관이라고 인정을 해줄 테니까 경주 지역의 부시장급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등급인데 대등급 이하 성종 때는 이제 부호장이라 그래요. 그 부호장 이하의 관리를 스스로 좀 임명할 수 있는 자치권을 허용해 준 거. 이게 심사관 제도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바로 경순왕 김부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누가 한 거냐? 태조가 한 거란 말이죠. 태조. 그럼 태조는 몇 세기 사람이냐? 태조는 10세기 사람이거든요. 그죠? 918년에 고려가 건국됐으니까 궁예를 내몰고 요렇게 해서 태조라는 정책을 이렇게 떠올리고 그럼 이것은 뭐냐? 요거는 자치를 허용했다는 얘기인데 자치 허용. 완전히 너 가지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일시적인 것이지 현상이. 그럼 자치를 허용했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염두에 두시고 그럼 이것이 조선 시기에 뭘로 이어졌느냐 그거까지 한번 봐줄 수가 있겠죠. 조선 시기에 그러면은 유향소로 좀 이어진 개념이 아니겠느냐. 유향소. 이건 뭐예요? 향촌에 남길 유자 남겨져 있는 향촌자치기구 요게 유향소라는 명칭이에요. 이게 언제냐? 여 말부터 고려 말부터 해서 16세기까지는 유향소라는 명칭 가지고 유지됐던 것이 바로 향촌자치기구 양반들 중심의 향촌자치기구 이렇게 또 때리면 돼요. 저건 17세기에 선조 말년 선조 36년이 되는 1603년도에 저게 향청이라는 명칭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향소는 그냥 고려 말부터 16세기까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 딱 세팅해 놓으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요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 거란 얘기죠. 요렇게 공부를 해 들어가야지 사심관제도란 경순왕 김부한테 뜻을 모르고
그냥 김부한테 했던 거 이런 관직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어려워.